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 법안, 이른바 BBB 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8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넋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냐고 묻자 외교부가 한미정책협의단에 방미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 의회에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한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국회 구두보고에서 정책협의단이 미국을 방문할 때 관련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고 호의적인 무역 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법은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원에 잠시 계류됐지만 위험 신호는 계속 포착됐습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코트라도 동향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을 수차례 언급하며 미국 상원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도 관련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고할 현안이 많아서 세세한 상황을 모두 보고하진 않았다며 당시에는 반도체법이 현안이어서 더 나은 재건법안은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된 점을 보고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두 나라 간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도 언급이 될 텐데요.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을 방문한 주무부처 장관은 미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전기차를 직접 몰면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설치를 다짐하는가 하면 법 통과를 자축하는 기념 행사까지 열어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일 미국산 전기차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Today, if you want an electric vehicle with a long range, you can buy one made in America. If you want one that charges quickly, buy American. 반면 한국 정부는 법이 통과되고 2주 뒤 정부 합동 대표단을 시작으로 외교통상 관료가 수위를 높여가면서 잇따라 방문하더니 오늘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를 향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면 이제는 이 법의 문제를 부각시켜 미국 정부 안에서 논란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나 4개국 반도체 동맹 치포처럼 한미가 협력해야 할 굵직한 통상 현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압박 전략을 펴겠다는 겁니다. IRA 같은 이런 이슈로 우리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게 되거나 만약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면 그 외 다른 큰 틀에서의 그 접근에 정책 모멘텀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소탐할 수 있다. 논란을 만들기 위해 행정부는 물론 법률 수정 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 특히 이 법에 줄곧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Bill, based on its title,
Despite its lofty sounding name, this bill will not reduce inflation. Quite to the contrary, it'll make it a lot worse. 이 장관은 내일 지날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압박 전략을 시작합니다. 장관 다음은 정상입니다.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불편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녁 황금 시간대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숙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바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였습니다. American manufacturers come alive across the heartland, and the future will be made in America.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에도 전기차와 반도체 같은 핵심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맨 아래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direct result of the president's economic plan, U.S. manufacturing is back.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에서도 미국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법이 동맹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해당 법은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대표단의 항의에도 공급망 재편이 결국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크게 봐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NSC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백악관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법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